안녕하세요. 문호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도 문수스쿨 성공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재미난 얘기 가지고 오늘 초대에 대한 전문가 되는 그 원리들을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설득의 가장 중요한 초대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펠리칸의 원리입니다. 펠리칸의 원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해변에 펠리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펠리칸들은 어떻게 해요?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칸, 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의 그 펠리칸들은요, 그 참치 잡이 선단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참치 선단에서 그냥 버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참치를 잡고 나서 중요 부분이 이렇게 바르고 난 그 부분을 버린 것들을 손쉽게 먹는 그 습관이 생기면서 직접 사냥하는 어떤 습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지역에 참치잡이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업이 중단되니까 펠리컨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갑자기. 근데 좀처럼 얘네들이 그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먹이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대책을 세웠던 게 뭐냐? 바로 먹이 사냥을 본능이 있는 그런 수백 마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해변에 있는 펠리칸들을 잡아다가 새롭게 여기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투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본성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잠수해서 막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 캘리포니아 펠리칸들이요 어떻게 해요? 슬슬슬슬 한 명 한 명씩 따라하면서 사냥 기술을 전수받아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도요 옛날에는 수렵 생활을 했어요. 사냥의 본능이 있었어요. 근데 농경사회가 오면서 사냥의 그 습성이 없어졌죠. 거기에 산업화 시대 때 어떻게 기계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이제 클릭만 하면 끝나는 어떤 세상으로 너무 편리하게만 사겠습니다. 조금 더 귀찮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면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을 갖다가 투입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라.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를, 짐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뭐 1년에 한 100억씩 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제 책 쓰신 내용 중에 이제 한 페이지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일러 법칙을 이해하고 초대하지 않으면 너무 상처가 크고 거절을 많이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대했다 치더라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을 하는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펠리칸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왜 호일러 법칙이 필요한지를 짐 도난이 역설하면서 책을 쓴 것, 이것을 이후에 폭발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설득력이 높아지고 초대가 잘 되고 계약률이 높아지고 어떻게 사업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한 사람은 스스로 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 얘기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유태인의 여기 설명처럼.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까 펠리컨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펠리컨을 투입하지 않고 까마귀를 투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질감이 있는 그런 전문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 투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험 얘기가 나옵니다. 보험 담당자가 약속을 잡고 보험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옆에 묵묵히 있으면서 전문가답게끔 서류 가방을 딱 든 그분, 이분들에 대해서 자랑만 한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스폰서를 자랑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트워크 업계에 몇 년 있었고 보험업계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그 제3자를 갖다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프로모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일체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험 상품을 열심히 설명한 사람보다 훨씬 계약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험 상품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프로모션만 했는데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의 프로모션 하는데 계약은 훨씬 잘 체결되더라.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연결하자면 바로 호일러 법칙을 위해서 활용해서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시스템을 프로모션하는 거예요. 제3자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강구할 수 없던 원칙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강구할 수 없다라는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막 떠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은 내 아는 지인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계약을 유도시키는구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이 네트워크 다단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 시스템이 가이드하는 대로 하는 것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홍보해야 될 제3자의 인물이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하는 본사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요. 지역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팀 라인 미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리를 알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원리를 모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 또 자기가 잘났다고 스폰서 막 나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호일러 법칙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일러 법칙의 기본은 이겁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님이 이제 호일러라는 교수가 계세요. 항상 이제 법칙에는 이제 이 교수가 입증을 한 거죠. 주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 아까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 활용하라. 짐도난의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의 법칙을 짐도난이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 요 책을 갖다가 쓴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게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교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겁니다. 말하는 설명자, 스폰서죠. 그 다음에 B. B는 뭐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이다. 초대자입니다. 그리고 C는 뭐요? 내 고객이나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 내가 될 사람들 있죠? 신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요 관계를 갖다가 조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A가 해야 될 역할, B가 해야 될 역할, C가 해야 될 역할. 이것을 어떻게 역할을 갖다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이 관계, 유대관계가 훨씬 좋아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ABC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셔야 성공의 지름길로 간다. 어떻게 보면 행동 법칙에서 이 호일러 법칙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론이고 뭐고 얘기 들어서 참고하는데요. 이 호일러 법칙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많이 하느냐, 스폰서를 많이 활용하느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냐, 사회적 증거를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90%가.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라는 겁니다. 바로 호일러 법칙으로 ABC 역할을 갖다가 해서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설명자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해요? 이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고객 또 초대받은 내가 뭔가를 설득할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설명하는 거 이게 참 가장 설득 못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하는 거, 내가 직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쥐약입니다, 쥐약.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어떤 부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만나기 전에 이 C에게, 고객한테 A에 대한 자랑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를 만났어. 그리고 이쪽은 교육학의 전문가를 만났어. 이쪽은 설득의 달인을 만났어.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법률적 지식이 대단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 A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A에 대한 인격과 전문적인 것을 에디파이 해놓으시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A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C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니즈, 이것을 잘 전달해 놓으면 A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려운데 니즈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증된 자료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브리핑하는 겁니다. 브리핑. 그렇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아까 그 전화 교환원 하듯이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순간 나의 권위 정도로밖에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껴들어서 방해하는 바보 짓을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만하시면 됩니다. 나는 침묵하고 옆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잘 설득하는 걸 들어보세요. 한 번, 10번, 20번 듣다 보면요. 내가 전문가가 돼요. 네? 기동량을 하는 거예요. 예. 3년, 그 서당계도 풍어를 3년이면 은문되잖아요. 네. 우리는 1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배우시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전문가가 된다. 설득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펠리칸의 원리서부터 왜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호일러 교수의 호일러 법칙, ABC에 대한 어떤 것들의 상호작용을 각각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스 석세스 스쿨에는요, 성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교만함을 내려놓고 배우는 자세로 차근차근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성공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이, 여러분들은 그 성공의 그 종착역까지 가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문스스쿨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애용하십시오. 자, 오늘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